아내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안 먹어요. 처음으로 아내의 입에서 또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뭐야? 뭐야? 고함을 지른 것은 비슷한 다혈질인 장인과 처남이 함께였다. 처남댁이 얼른 처남의 팔을 잡았다. 보고 있으려니 내 가슴이 터진다. 이 애비 말이 말 같지 않아? 먹으라면 먹어. 나는 아내가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못 먹겠어요 라고 대답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죄송하지 않은 듯한 말투로 담담히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절망한 장모의 젓가락이 거두어졌다. 늙은 그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곧 폭발할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인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탕수육 한 점을 집어들고 상을 돌아 아내 앞에 우뚝 섰다. 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뒷모습으로 장인은 탕수육을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가슴 뭉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허공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는 한 손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 아버지! 처형이 외치며 장인의 팔을 잡았다. 장인은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한때 성깔이 대단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인이 누군가에게 손찌검하는 광경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서방, 영호, 둘이 이쪽으로 와라. 나는 머뭇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다. 뺨에서 피가 비칠 만큼 아내는 세게 맞았다. 그녀는 그제야 평정이 깨진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영의 팔을 잡아라. 예? 한 번만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다. 세상 천지에 요즘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만스러운 얼굴로 처남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나, 웬만하면 먹어. 예하고 먹는 신용만 하면 간단하잖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장인이 고함쳤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서 팔 잡아라. 정서방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처형이 장인의 오른팔을 잡았다. 장인은 이제 젓가락을 내던지고 손으로 탕수육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가 엉거주춤 뒷걸음질 치는 것을 처남이 붙잡아 바로 세웠다. 누나, 그냥 좋게 먹어. 누나가 받아서 먹어. 처형이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처형이 장인을 잡은 팔힘보다 처남이 아내를 잡은 팔힘이 셌으므로 장인은 처형을 뿌리치고 탕수육을 아내의 입에 갖다 댔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뭔가 말하기 위해 입을 벌리면 그것이 들어올까봐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처남은 소리쳐 만류했으나 얼결에 아내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지디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은 열었으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지는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처남이 그 서슬에 팔에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졌다. 비켜!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영애야. 장모의 끊어질 듯한 음성이 살벌한 정적 위에 떨리는 금을 그었다. 아이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치켜들었다. 말려! 피해!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무릎을 접고 주저앉은 아내에게서 칼을 뺏은 것은 그때까지 줄곧 방관하고 있던 무릎을 접고 주저앉은 아내에게서 칼을 뺏은 것은 그때까지 줄곧 방관하고 앉아있던 동서였다. 뭐해? 아무 수건이라도 가져와. 동서는 특공대 출신답게 능숙한 솜씨로 아내의 손목을 지혈한 뒤 그녀를 들쳐업었다. 자네는 빨리 내려가 시동 걸어. 나는 더듬더듬 구두를 찾았다. 짝이 맞지 않아 두 번을 바꿔 신은 뒤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짝이 맞지 않아 두 번을 바꿔 신은 뒤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내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이고 있어. 그 개의 꼬리털을 태워 종아리의 상처에 붙이고 그 위로 붕대를 칭칭 감고 9살의 나는 대문간에 나가 서 있어. 무더운 여름날이야.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러내려. 개도 붉은 혓바닥을 턱까지 늘어뜨리고 숨을 몰아쉬고 있어. 나보다 몸집이 큰 잘생긴 흰 개야. 주인집 딸을 물어뜯기 전까진 영리하다고 동네에 소문났던 녀석이었지.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 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 개도 함께 달려. 동네를 2바퀴, 3바퀴 같은 길로 돌아. 나는 꼼짝 않고 문간에 서서 나는 꼼짝 않고 문간에 서서 나는 꼼짝 않고 문간에 서서 점점 지쳐가는 헐떡이며 눈을 희번덕이는 흰둥이를 보고 있어. 번쩍이는 녀석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난 더욱 눈을 부릅떠. 나쁜 놈의 개, 나를 물어? 5바퀴째 돌자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줄에 걸린 목에서 피가 흘러. 목이 아파 낑낑대며 개는 질질 끌리며 달려. 6바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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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째. 6바퀴째. 6바퀴째. 개는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거품 섞인 피. 번쩍이는 2눈을 나는 꼿꼿이 서서 지켜봐. 7바퀴째 나타날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축 늘어진 녀석을 오토바이 뒤에 실은 아버지가 보여. 녀석의 덜렁거리는 내 다리, 눈꺼풀이 열린 핏물이 고인 눈을 나는 보고 있어.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어. 시장 골목에 알만한 아저씨들이 다 모였어.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 입을 떠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 냄새가 다 덮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여자들은 놀란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집에